안녕하세요. 슈리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합격으로 가는 길 기출분석 특강 제2회 필기 1부 시간입니다. 1번부터 12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번.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도 늙기 때문에 몸이 늙지 않고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뇌도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활동을 통해서 뇌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자극을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1번, 여가 활동은 점차 줄일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여가 활동으로 늘려나가셔야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이렇게 되겠죠? 3번, 애정 표현은 삼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참 좋죠.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울감도 감소시키고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습니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무리가 되겠죠. 이러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적절한 강도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사회성의 증가, 4번 우울감의 증가, 5번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번입니다. 경직성이라는 것은 딱딱하다, 올곧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다른 말로 하면 융통성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이것이 더 좋다 그러면 그것을 좀 배워보는 게 좋을 텐데 나이가 들면 뭐 새로운 거 잘 안 배웁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하면서 냅둬 이대로 살다 죽게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경직성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은 1번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 의욕 고취,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 지원.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요, 이름 그대로예요. 노인이 되면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가 올 수 있다. 그때 가족의 부담이 엄청 커집니다. 수발을 들어야 되는 부담이 크고 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크게 되고요. 또 가족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때 보험으로서 어느 정도의 돌봄을 보장해주는 제도, 이것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예요. 그래서 5번처럼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활동, 신체활동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비용을 보험의 형태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가족들의 부담이 덜고 어르신들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니까 서비스의 질이 높아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1번 보시면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이잖아요. 이러면 고용보험과 상관이 있겠죠. 2번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하고 나왔죠. 요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자, 나이가 들어서 꼬박꼬박 나오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국민연금보험과 관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이니까 요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4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다.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 기관 직원이 한다.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어디다 하죠? 공단에다가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래서 등급이 나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류 받으러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주냐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줍니다. 자, 이렇게 3개를 받으러 오세요 해갖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제공한다 하는 5번이 정답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최종 등급 판정은 너무 많이 나왔죠.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여기까지는 맞아요.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하는 겁니다. 그 직원의 전공은 사회복지 또는 간호고요. 3번 지자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4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그랬어요. 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보려면 나이부터 보시면 되고요. 65세 이상이면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보시면 되는 거고 65세 미만인 지금과 같은 60세 이런 경우에는요. 반드시 노인성 질환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질환은 결핵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 아니어서 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5번 장기요양 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단기보호, 2번 복지용구, 3번 가족요양비, 4번 쥐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입니다. 시설급여를 물어보았는데요.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시설에 가면 특별현금 주나요? 네가 뭘 잘하는데? 특히 가요를 잘해요.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원래 장기요양 급여는 크게 2가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 거고요.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특별히 현금을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까지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죠?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면서 받는 서비스, 단기보호, 복지용구급여, 쥐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런 것들이 다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시설급여는 2개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죠? 노인, 요양시설. 우리가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5번에 있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3번에 있는 가족요양비하고 B자로 끝나는 요것은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됩니다. 뭐가 있다고요? 특례요양비, 그리고 가족요양비, 세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 이렇게 B자로 끝나는 거 3개. 요거는 특별현금급여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목욕을 도왔다. 2번 외출 시 동행하였다. 3번 생활상담을 해 주었다. 4번 체위를 변경해 주었다. 5번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정서지원 서비스를 물어보았기 때문에 생활상담과 같은 3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외에도 말벗이나 격려나 위로를 해주는 것, 아니면 의사소통 도움을 해주는 것, 요것도 정서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의사소통 도움을 주는 것에는 대피를 해준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콜벨 대처를 한다든지 요런 게 들어간다는 것도 같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을 도왔다. 이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죠. 그런데 목욕 전문 장비를 가지고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가서 도와준 거는 방문 목욕이고요. 이번에 외출 시 동행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죠. 외출 시 동행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 나가서 일상 업무 대행을 하는 것, 요것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4번, 체위를 변경해 주거나 5번처럼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전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1번,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관찰자 역할을 물어봤어요. 무엇을 관찰하느냐? 대상자의 맥박, 호흡, 혈압, 체온, 이런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도 잘 관찰하고 살피는 것. 이것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죠. 관찰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어르신 편 들어주는 거. 이것은 옹호자의 역할이고요. 2번, 기관장에게 대상자의 정보를 전달한다 그랬으니까 정보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3번,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에게 능수능란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불편함을 경감하고 진로폰 서비스를 하는 것은요, 숙련된 수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5번,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동기 유발자로서의 요양보호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대상자가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요양보호사가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번,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입니다. 초록 색깔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상자의 잠자리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죠. 즉, 안락하지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 위배가 된 것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문제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1번 방임, 2번 유기,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입니다. 노인 학대 문제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체적 학대가 나왔네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물건으로 어르신을 때려도 신체적 학대지만 어르신을 때리지는 않았으나 물건을 막 깨부수면서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했다? 그러면 신체적 학대고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면 내 신체를 통제한 거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입니다. 이거와 더불어 알아두실 것은요. 불필요한 약물을 주입해서 내 몸을 손상시켰다? 그러면 신체적 학대 당하시는 거고요. 또 먹어야 되는 약들을 일부러 못 먹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신체적 학대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뒤에서 껴안는다. 2번 가슴 부위를 만진다. 3번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번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은 말로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불쾌감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 그러면 이 중에서 말로 한 것은 5번이죠. 과거 성관계 사실을 말로 물었으니까 요게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1번 뒤에서 껴안는 거, 신체적 터치가 있었다? 그러면 육체적, 신체적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가슴 부위를 만졌다, 접촉이 있었으니 육체적, 신체적 성희롱이 되는 거고요.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면 내가 그 사진을 보기 때문에 시각적인 성희롱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면 보여줬기 때문에 보게 되겠죠? 이것도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번,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불쾌감을 느꼈다. 그럼 이제 성희롱이잖아요. 이런 성희롱을 현장에서 종종 당하시기 때문에 문제에 엄청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적절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화를 낸다거나 싸운다거나 이러면 옳은 대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것도 올바른 대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의 정답이 성적 행동을 더 이상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단호하게입니다. 단호하게라는 말은요, 화를 내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웃지 않고
톤을 좀 딱 낮춰서 굉장히 진지하게, 딱 절도 있게 싫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호한 거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가족에게 이야기하겠다, 센터에 알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옳은 대처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1번처럼 혼자만 알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했고요. 3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4번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 대응 무조건 틀린 거고요.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요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죠. 나만 이 상황을 모면하는 거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도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다양하게 나오지만 거의 나올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인데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어떤 관계? 서로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수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이다 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내가 믿는 종교, 어르신도 믿으세요 하고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는 건데.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절대로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금전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센터를 통하지 않은 금전거래 불가능합니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하시면 상하 수직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안 되시고요.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한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죠. 항상 상호 존중의 태도, 예의 바른 태도, 존댓말 이런 거 쓰셔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출문제 분석 특강 2회 필기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열공!